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진 크레이머가 또 한마디를 던진 게 있는데요. 과연 코인의 방향성이 진 크레이머의 그 시점마다 항상 변화점을 주었기 때문에 요거 또 무시하지 않고 또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일단 제가 저번에 4일 전에 이야기했던 기술적 패턴 분석 먼저 좀 보도록 이런 하겠는데요. 패턴으로 나오게 되면 잠깐 또 옆으로 기어서 힘이 빠져나가는 추이로 바뀌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 한동안은 잠깐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때 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네, 불과 며칠 사이에 이 패턴이 아마 한동안 좀 쉬어갈 것 같다. 라고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요 시점에서 이제 4일 이후가 되겠죠. 이 시점 이후부터는 어떤 패턴이 나오고 있냐? 여전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상승 패턴이 나왔다고 해도 이 상승의 볼린저 밴드를 상단을 캔들을 크게 뽑아내지 않고 만약에 갔었을 경우에는 다시 회귀하는 형태로, 가격이 다시 회귀하는 형태로 나오는 방향성과 그 다음에 주봉도 어느 정도 가격을 조정받는 그 시점에 지금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장기 이평선 구간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특정적인 조정에 있는 패턴 곡선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기술적 패턴 기반으로 보았을 때는 여전히 알트코인이 좀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시 한번 알트코인이 대부분 좀 못 가고 오히려 그런 형태에서 도미넌스 부분에 분명히 여기서 이제 좀 빠져나갔던 부분이 다시 비트코인으로 다시 바뀌는 형상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번 비트코인의 조정이 나왔던 여러 가지 또 자료 기반형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나스닥이 그냥 강세가 너무 세게 나왔던 점이 오히려 비트코인의 자금 쪽으로 흘러가는 걸 좀 저해시켰다. 방해시켰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특정 자산군에서 너무 일반적으로 한쪽의 자산군이 너무 펌핑이 심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나머지 쪽 자산군 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런 점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까지 나스닥이 좀 잘 갔던 배경 중에 하나는 CPI가 10월달 CPI 자체가 생각보다 좀 과거 대비보다 6월달 대비와 거의 근사치만큼 내려왔다. 근데 근원 물가는 생각보다 그래도 예상치만큼만 나와주었기 때문에 다 예상치 하회, 그러니까 목표치를 도달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릴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속출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최근 동향 추이를 본다고 해도 미국제 수익률 추이도 양정권으로 좀 돌아왔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다음 금리 인상 시즌 직전 때까지는 아마도 그냥 현 상태 목표 추이도 원만하게 나오고 있어서 여기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시그널은 조금은 덜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대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연준의 목표치 2% 순조롭게 하락하지 하기에는 아직은 확신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리처먼드 연은 총재에 따른 발언이 있었지만, 시카고 연은 총재는 야 지금 갈 길이 멀지만 일단 성과는 나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동시에 줌으로써 중립적인 포지션을 또 주기도 했었지만, 바이든 씨가 최근에 이제 CPI의 나의 실적이다 뭐 요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실적이라서 저는 좀 꼴보기가 싫습니다. 왜냐면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이 CPI가 예상보다는 좀 되게 재미없고 지루하게 이 3% 구간대에 저는 머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저번에도 임금을 올려주는 그 패턴이 장기적으로 2026년도, 2028년도 때까지 제조업 중심 기반으로 대부분 지금에 있는 물가 추이 대비보다 금리를 1년간 올리는 패턴이 6에서 7% 정도 다 계약을 성사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물가에 분명히 내려가는 곡선을 저해시킨다, 방해시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환율에 따른 변동성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여전히 영향성을
동시다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주요 자산 분포들을 본다고 하면 여전히 달러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뭐 유로나 그 다음에 뭐 아시아 통화나 이런 쪽이 어느 정도는 섞여져 있기 때문에 달러에 있는 비중이 약세가 되면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가치의 변동성이 나오게 되고 그 가치 변동성이 나온 만큼 아무래도 비트코인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최근에 진 크레이머가 지금에 있는 불장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즉 미국 뭐 이런 주식시장이나 뭐 나머지 코인 시장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지금이 이제 고점이지 않겠냐라는 픽이 이제 좀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그 절묘한 시점도 맞는 측면이 이제 최근에 이제 조만간에 이제 도래하는 ETF 2개가 곧 발표가 나오죠. 근데 저는 이 ETF 2개는 별로 기대를 안 하지만 대부분 숏 포지션에 있는 비중이 분명히 늘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FTT도 이제 다시 회생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줌으로써 거의 한 200% 이상 급등이 나와주기도 했었지만 요 정도 먹었으면 이제 잠깐 차익실랑 좀 하고 다시 좀 조정 나오고 나서 다시 타도 나쁘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국내 소식으로는 내년 기반 7월달 기준으로 가산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누차 설명을 드렸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블랙록이 이번에 테더와 USDC 스테이블코인의 비트코인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인데요. 어떤 의도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의미는 아마도 자체 스테이블코인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SEC에 따른 그런 ETF의 통과적 관례 부분에 있었을 때 여전히 지적이 되는 대상 구도에 스테이블 코인이 대상 여력에 분명히 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인지를 추론을 좀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쯤에서 또 미래에셋 글로벌 X가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설명서 수정안을 제출했다라고 하고요. 최근에 바이낸스 퓨처 상장의 러시로 인해서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불장이 좀 더 길게 롱런하게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바이낸스 퓨처에 상장이 안 됐던 리스트를 또 여기에서도 공유를 드리니 한 번쯤 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서클의 USDC의 점유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오히려 테더에 있는 점유율이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USDC의 작은 압박 이야기도 좀 나와주고 있지만 그 말은 좀 맞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IPO를 좀 진행을 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여전히 국제 수익률도 충분히 잘 챙겨 먹고 있는 USDC이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성이 있고 여전히 선물에 있는 추이는 이번에 청산 비중이 생각보다 높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여전히 주인공은 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의 지금의 시장에 제가 바라보는 기술적 패턴으로는 장기 캔들을 막대를 크게 뽑아냈는데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돌파 매매가 나와 주어야 되는데 돌파가 안 나왔습니다. 돌파가 안 나온 만큼 다시 그걸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 회개한 만큼 옆으로 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이 상태가 지금 놓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 장기 이평선을 다시 이쁘게 자리를 만드는 그 기간 때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은 막 조급할 겁니다. 분명히 뭐 기사를 나와도 뭐 갑자기 곧 되는 거 아니냐, 나를 내려놓고 남들만 다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 조정에 있는 국면이 분명히 온다. 그 시점에 또 적절한 눌림목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